안녕하세요. 이재용 임혜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비트코인 전문가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알고란 TV의 고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하네요. 네. 아니 근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다루시게 됐어요? 이게 언제나 이렇게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지 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2017년 1월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계기는 뭐냐면 당시 제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120만 원이었으면 지금 이제 7천만 원대 50배, 60배 오른 건데 집값보다 훨 낫잖아요. 그렇죠. 오른 걸로 따지면. 그러다가 몇 개월 전인가 한 4천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맞아요. 3천만 원 선까지 그렇죠. 왔었어요. 그랬나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쭉 다시 올라왔어요. 오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치솟았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지난해 가을부터 약간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요, 그때 2017년에는 사실 개인들이 투자했어요. 네. 네, 개인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동아시아에 있는 개인들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왔냐를 보면 2017년, 제가 지난해 가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가을부터 뭐가 나타나겠냐면 기관들이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렇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올해 1월 2월부터 갑자기 치솟기 예. 시작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그때 2월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 테슬라가 샀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탔다가 그때 5월 달에 확 꺼졌었거든요. 그때 꺼진 이유가 뭐냐면 중국 규제 이슈였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못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채굴도 못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이 비트코인 투자,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처럼 미국도 금지하는 거 아니야? 기축 통화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하니까 이게 금지를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떨어졌던 그 가격이 왜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서 전고점을 향해 가느냐에 대한 저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관련돼 가지고요.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지 아니다. 규제다라고 했어요. 금지는 아니고 규제는 할 수 있다. 규제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악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권에 이걸 끌어들이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것 전제 위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테니까 요 안에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투자한다고 해서 잡아들이는 거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일종의 그러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식만 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뭐 금 다양한 걸 하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바구니에 비트코인도 조금 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도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흔히들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속성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에요. 인플레가 되면은 그 인플레를 다른 말로 하면은 돈값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 돈값으로 포함되는 금의 가격은 비싸지게 되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돈값이 싸지니까.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기관들이 이제 미국이 금지 안 하니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근데 보니까 인플레네? 인플레 해지 뭐가 있지? 금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어. 금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잖아요. 새로운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금이나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을 정도로 크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자금을 담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단기 상승을 일어나고 있는 이유. 바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괄하는 걸 수도 있는데 ETF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ETF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자산 가격 자체 변동 위험. 이거는 뭐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위험이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거래 위험입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 거래소가 먹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킹 당하는 이게 거 문제가 아니야? 됐잖아요.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ETF로 만들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거래 위험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더 생기겠죠. 그럼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왜 전고점을 향해 가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코인 시장도 ETF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곧 생기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까 이 7천만 원도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네네네.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 누나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 그만큼 넓은 시장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들의 믿음이 똘똘 뭉쳐서 네 맞습니다. 이 투자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아까 수만 개, 2만 개가 넘죠. 지금 알트코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단 한 개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도 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2,100만 개거든요. 발행량이, 공급량이. 비트코인만요? 네, 비트코인만. 근데 이 2,100만 개의 발행량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일종의 이제 주주라고 표현하자면 이 주주들이 자, 우리 앞으로 발행량을 8,400만 개로 늘리자라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50% 이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발행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들고 있어요. 발행량을 늘리자는 투표에 왜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그렇지, 안 하죠. 안 하죠. 왜 발행량이 늘어나면 희소가치가 나이가 있어야 희소가치가 되는데.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건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지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네트워크라고 수요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모든 UN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오늘부터 비트코인 금지 해버리면은 죽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위험을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우리 중국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수요는 앞으로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급은 제한돼 있어. 굉장히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오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할 때 이 그래프는 이 아름다운 우상형 곡선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엄청 그때의 투자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재수없게 간다 이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여기가 고점이야. 그러면 과거 2017년 사례를 봤을 때 4년 동안 물려갖고 고생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장기로 봤을 때는 언제 투자해도 들어가면 된다, 사면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내가 들어간 시점이 재수없게도 이 단기 파동에 있어서 고점을 잡으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안 믿어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맞아요. 있는 거네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적립식으로 하셔라. 나눠서 하셔라. 시간을 주식하고 나눠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면 아마 이 적립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파고에 있어서 평균으로 그래프를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아마 장기로 투자하셨을 때는 크게 마음고생을 안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또 이제 지금 아마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선뜻 못 하시는 이유가 그때 7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꼬꾸라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그때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어쨌든 코인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코린이가 알아야 할 아이고, 이거 잘 안 돼. 이게 이렇게 꽉 붙여놨어요, 제작진님. 이게 보시면 제가 코린이가 알아야 할 네. 투자 포인트가 아니고요. 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세 개 드리는 말씀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예측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위험, 거래 위험과 투자 위험 중에 거래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 등록제 운영. 아. 2017년 그러니까 지난 9월 24일까지는 그냥 아무나 그냥 거래소라고 신고라고 해야 되나? 그냥 등록하고서 내가 그냥 사업을 하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보자면 이 업의 형태가 뭐냐? 통신 판매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11번가 가서 옷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게 통신 판매업자거든요. 그거나 뭐 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업비트나 똑같은 거였어요. 법적으로 보자면 지위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없던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 안에 넣으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보고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뭐냐면 만약에 거래소를 하고 싶으면 이 거래소의 정확한 법적 이름이 가상자산 사업자예요. 하고 싶으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나 저 이거 사업할게요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신고를 할 때 기준이 있죠. 뭐를 맞춰야 돼요. 뭐 네.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이런 요건들을 갖춰가지고 신고 접수를 딱 하면은 거기서 신고 수리를 이제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다 불법입니다. 과태료 5천만 원인가 있고 징역형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전 언젠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네네 맞아요. 살아남은 네네네네. 것들이 있고 없어진 네.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인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 안에서 놀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어쨌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예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이제 첫 발을 뗐다라는 그러네. 거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등록제에 따르면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내가 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재 4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나머지 거래소가 현금을 받는다? 이건 의심해 봐도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네네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두 번째? 네. 아, 세금. 세금. 지금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그냥 좋겠네. 그냥 알짜 수익이네. 네? 알짜 맞아요, 수익이네. 맞아요. 이게 그 주식 투자도 사실 우리 세금 안 냈잖아요. 물론 네. 대주주는 냈지만. 근데 2023년부터 세금 내거든요. 세금 낼 생각하면은 사실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까지 안 되기 때문에 번 돈의 대부분을 세금을 내야 그러네.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 돈에. 번 돈에. 네, 번 돈. 없으면 세금 안 그게 내요. 양도세야, 양도세. 네, 예. 그죠? 근데 이게 네.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 부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이른바 유력 대선 주자들은 다 유예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 4개예요. 이거 유예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또 이 선거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 1월부터인데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미뤄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오. 근데 현재로서는 미뤄지지만 어쨌든 세금은 부과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네네네. 예.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로 시행이라고 하는데 아, 여지껏도 복잡했는데 또 복잡해. 사실 1번, 2번은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3번은 그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사실 약간 조금 투자를 오래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도 많이 생기고 했잖아요.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기 힘든 새로운 유망한 코인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3월부터 트래블로 시행. 이 트래블러리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외 거래소 투자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여기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가 이것도 너무- 예정인 거죠. 네, 이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여기까지는 조금 되게 어려운 네. 내용이에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혹시 이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3월에 뭔가 달라지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고란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규제 포인트 탑 3까지 알아봤고, 이 다음 시간에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